근데 저희들이 몰랐던 게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전날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총리에게 그냥 밥 먹으면서 제가 베트남을 방문을 했었는데 베트남 대통령에게 최근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 남성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살해도 당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의 군인들이 그 전쟁에 참전해서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를 낳고 그대로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베트남 대통령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꺼냈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 노다야 너 얘기해라. 너 빨리 나한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얘기하라. 라는 암시를 준 거잖아요. 근데 노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평화부 얘기만 한 거죠. 그 다음 날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한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일본이 벽으로 등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일본이 그럴까? 일본의 상황 한번 볼까요? 일본은 65년 한일협정이 아까 문제 해결됐다 그랬죠? 그런데 90년 6월 6일 국회에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의 군 개입을 부인합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었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92년 7월 6일에 군 개입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부인합니다. 여성들이 자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또 막 반발이 있고 문서가 또 발견이 돼요. 아까 보여줬던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93년 8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강제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강제 연행을 입증할 수 무수는 없었고 민간업자들을 알선책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한 그런 사례는 있었다. 큰 코끼리 몸뚱아리는 놔두고 이 꼬리 한 부분을 가지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 그로 강제가 아니었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미 모집을 지시하고 위안부가 왜 필요하다는 걸 군 문서로 기한해서 도장을 결제를 해서 보내고 100명당 1명을 모집해라. 위안소를 어떻게 설치해라. 그 다음에 성병을 관리해라. 위안소 규정을 줘서 어떻게 하라. 전후에는 여성들 어떻게 하라. 명령을 다 내리고 군 명령에 의해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꼴이 납치, 물리적으로 총칼을 이용해서 납치한 그런 사례가 문서로 발굴이 되지 않았다. 고로 책임이 없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일 앞에 화면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한 여성 캉캉하게 조선인은 가라 이런 얘기하는 분 있죠. 여러분 최근에 그 SBS에서 방송한 거 보셨어요 혹시? 일본의 보수 우익 단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일본 국회 가서 집회를 하러 가요.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장소를 잡아서 큰 확성 마이크를 틀어놓고 우리 할머니가 바로 옆에 가고 계시는데 위안부는 매춘부다. 위안부는 돈 벌기 위해서 자원했다. 왜 지금 일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조선으로 가라 죽여라 이래요. 옆에 두고 죽여라. 조선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전후에 한국도 일본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전후청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미국도 침묵을 했고 위안부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여성들은 숨었어요. 친일파들이 자꾸 그대로 정치를 해왔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폭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총리, 아소다로 전 총리 다 누군지 알죠. 아소다로 총리는 그 유명한 아소다로 탄광, 조선인들을 수도 없이 징용해서 후쿠오카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아소다로 탄광. 지금은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수도 없이 징용해서 노동자를 조선인 노동자들을 굶겨서 말 안 들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대로 버리고 후쿠오카에 가면 알 수도 없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유골들이 막 돌아다녀요. 조선인 징용자들의 뼈 조각들이. 곳곳에 가면 일본 그 개 고양이 비석은 있습니다. 개 복구에 이건 비석이다 등등 슬퍼해요. 근데 한켠에 가면 이름도 모르는 조선인 징용자들에 의해서 대나무 그 있잖아요. 대나무 요 구멍 있는 거기에 그냥 시들은 말라 빠진 꽃송이들이 하나씩 꽂혀 있어요. 아, 여기 밑에 조선인 징용자들의 유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소다로 총리예요. 할아버지가 그 탄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후 세대가 천황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일본이 그대로 정치가 면역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어떻게 됐겠어요? 젊은 세대들에겐 전쟁은 없었습니다. 침략 전쟁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시아를 구라파로부터 해방시켜준 전쟁이었다. 오히려 한국을 경제적으로 근대화시켜준 식민지였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야지. 철도 놓은 거 경제 발전 아니었느냐. 그 철도를 나서 지하자원을 얼마나 긁어갔는지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후의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어 왔다는 것. 더군다나 제일 밑에 보면 윌지라는 게 있어요. 4월호.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그 12월 31일 타종에 참석을 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그런 일을 잡지에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매춘부를 국민의 대표로 세우는 한국이라고 표지에 제목을 달아서 잡지를 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일본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를 않습니다. 매춘부를 국민의 대표로 세우는 한국이라는 그런 잡지 기고문을 내도 어느 다른 언론도 어느 다른 일본의 시민들도 어느 다른 정치가도 검찰도 경찰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할부합니다. 조선인을 죽여라라고 구했던 게 이제는 바로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점점 더 강도가 세워져서 여성들이 매춘부다 했던 것이 이제는 저 사람들은 장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 계속 폭언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떠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입을 잠재워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그건 역시 연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냐? 먼저는 일본 정부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돼요. 재발 방지 조치로 역사 교과서에 기록도 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것.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바로 국제연대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벽이 이거 우리가 맨몸으로 부딪히면 제 몸만 상처가 나잖아요. 벽이 문인 줄 알고 부딪히는 것이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를.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늙은 청춘이고 여러분 청춘이잖아요. 역사란 변화란 역사란 벽이 문인 줄 알고 부딪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일본을 보면 저 보수 꼴통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힘이 지배하는 이 국제 정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일까?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정옥이라는 여성이 그 일제시대 살았으면서도 혼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사를 향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돌진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야 너희들 왜 이 문제 관심이 없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연구하고 글로 써내고 드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운동이 되고 드디어는 일본에게 압력이 되고 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을 생각하면 너무나 깝깝하지만 바로 연대 힘으로 내가 혼자 할 땐 힘들지만 옆에 사람과 손을 잡으면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선다면 벽이 문인 줄 알고 부딪히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금이 가고 그 금이 문이 만들어지고 드디어는 그 벽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희망, 그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역사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SNS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이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단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앞으로 저 보수
보수 꼴통 같은 일본 사회하고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조금 변화해야 내가 일을 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하나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4.3 많이 잊어가시죠?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있었던 4.3의 역사, 5.18 광주의 역사, 87년도 민주화 운동의 역사, 또 3.1 만세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잊혀갑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에게 좀 미래는 없다고 봐요.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내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아이들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계승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정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관을 합니다. 혹시 서울에 오시면 이후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살아있는 61분의 생존자들 끝까지 보살피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사회로부터 내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동도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자,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뭐냐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쓰는 색깔이 바로 노랑 색깔과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보통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귀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색깔이라고도 해요. 할머니들이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고귀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생명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노란색, 연대와 희망이다. 노란색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연대와 희망입니다. 보라색 나비가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노란색 연대와 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 해방 이후 66년 동안 아직도 할머니들이 날지를 못합니다. 나비가 날기 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딱딱한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벽은 밖에서도 만들어진 거지만 바로 내 몸에서 실타래를 꺼내서 둘둘둘둘 말아서 그게 벽이 되었죠. 어느새 지난 66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 여성들을 위안부 피해자라고 낙인 찍어서, 부끄럽다고 낙인 찍어서 그 여성들 몸에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내 팔자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시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몸을 더럽혔어, 너는 순결을 잃었어, 너는 더러운 여자야,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억압했어요. 밖에서도 큰 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6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서 할머니들이 뿜어낸 실도 제거해드리고 사회가 만들었던 그 딱딱한 벽도 깨트려드리고, 그래서 그 고치가 이제는 힘찬 날개짓하고 우리와 함께 해방된 세상에서 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 날개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신경을 써준다면 할머니들도 남은 세계를 조금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부터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할머니들의 그 나비를 내 가슴속에 한 마리씩 좀 다 담아갔으면 좋겠어요.